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익을 말하다라고 출연하는 첫 시간인데요. 사실 그동안 솔경제TV에서 많은 강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시청자분들과 만났던 가장 주된 통로가 바로 이 강의 시간이었는데요. 8월 한 달간 제가 좀 쉬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새로 이제 수익을 말하다라는 코너와 함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첫 시간 때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강의 때부터는 제가 좀 컨셉을 좀 작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증시에 이해를 하고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그동안 제가 스킬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 시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시즌 2인데 그 시작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식에 대한 부분, 증시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증시의 이면, 실제적인 속성을 좀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취지로 증시 매트릭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세상은 굉장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항상 보입니다. 평화롭게도 보이고 우리가 또 아웅다웅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느 순간 그 현실의 벽을 실제적인 부분을 깨뚫기 시작하면 이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냉철하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 증시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장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PPT 화면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보시면, 평화로운 우리 현실의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옆쪽의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 보시면은 매트릭스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증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이면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대로만 행동을 할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시즌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 이후에 오늘 이제 개장을 하면서 다시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미국 대형 기술주 최대 하락폭을 보시면은 테슬라가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12.5%, 페이스북이 11%, 아마존이 12.5%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2%,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이상, 많게는 20%가 넘는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온 부분들입니다. 좀 보시면은, 애플이 8% 이상 하락을 했다. 기술주 급락 영향으로 뉴욕 증시 폭락, 이런 표현을 좀 썼죠. 여기에 미국 대형 기술주 급락,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 또한 뉴스를 보면 기술주 급락에 따라서 커지는 버블 공포, 그 밑에 뉴스를 좀 보시면은 뉴욕 증시, 애플 등 기술주 폭락으로 패닉에 빠졌다. 기술주 랠리에 제동이 걸리나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미국 시장을 함께 우리 시장에도
이런 뉴스들이 거의 뭐 도배를 하다시피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제 이런 뉴스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상당한 투자와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부분은 불안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불안하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폭락? 우리나라 지금 IT 종목들이 주도주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IT 종목들도 불안? 이런 불안한 심리가 바로 주도주를 청산하자 이런 심리로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현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의 가장 직접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역발상 투자인데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근데 물론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타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타.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낙폭이 과대했을 경우 짧은 매매를 해야 겠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불안과 단타. 어떻게 보면 우리 뇌 구조가 이 두 가지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증시는 실제적인 증시하고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오는 뉴스, 여러 가지 접하는 매체, 결국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직접적으로 뭡니까? 우리 뇌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할 때 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 없나라는 부분을 또 되짚어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누군가는 언론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언론이, 어떤 부분에서는 매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혹시 어떤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과연 이제 지금 뉴스들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그 부분들이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우리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 불안감을 줄 수 있는지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세세하게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폭락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폭락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항상 나오는 부분이 이런 거죠. 대형 기술주, 나스닥 대형 기술주, S&P 대형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폭락했다. 이 부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주는데 폭락하는 종목들의 지난 한 7월달, 8월달 두 달간의 한 상승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달간 미국 대형 기술주의 저점 대비 최대 상승폭을 보면 테슬라는 거의 두 달간 230%라는 거의 뭐 폭등을 했습니다. 애플도 물론 액면 분할 일수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55%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도 이 기간 동안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상승에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 대부분 20%, 30%, 50%, 230%라는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불과 기간은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올 초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거의 상승한 부분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이 단기간 굉장히 폭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종목들이 최근에 받았던 기술적인 조정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사실 상승폭에 비해서 저는 아직까지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 넘는 조정이 단기간에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목들이 두 달간 올랐던 퍼센테이지를 보신다면 지금 조정은 굉장히 얕은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들이 이 정도 올랐다 내렸는데 왜 이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이만큼 올랐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올랐던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테슬라는 2차 전지의 대장주 역할을 처음에 했는데 이후에는 2차 전지와 관련 없이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독단적으로 계속해서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액면 분할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까지 나왔고 S&P 이전이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뭐 뉴스는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주가를 올라가는 시기에 최근에 이제 S&P 500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오히려 이제 후유증을 맞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액면 분할과 S&P 편입 그리고 이전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테슬라는 올랐고 애플도 역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애플도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IT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이라기보다는 거의 상징성 테마성으로 올랐다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애플도 이상적으로 다른 IT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전에 애플이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주가가 한 5% 범위 내에서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에서 대부분 올랐다기보다는 얕은 조정 이후에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부분을 흘러갈지는 좀 더 주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이제 아마존의 상승폭도 상당히 좀 컸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가 관련된 부분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아마존도 역시 올랐던 배경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페이스북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의 IT 관점보다는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 사용하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 재택근무가 늘어난다.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때문에 IT라기보다는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그 오른 이유도 보면은 사실 어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그 종목 자체의 어떤 테마성과 섹터 전체에 대한 부분과 올려지면서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 조정 굉장히 큰 폭의 패닉,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술주에 조정을 준다. 이 부분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불안 심리가 조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과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5G하고 연관이 있나요? 혹은 2차 전지와 연관이 있나요? 혹은 MLCC와 연관이 있나요? 혹은 반도체와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대형 기술주라는 뭉텅거리는 뉴스 안에 마치 우리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전지나 5G나 MLCC나 반도체 종목이 조정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 미국의 지금 조정을 받는 대형 기술주들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 이슈와 개별적인 이슈와 이 언택트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5G나 2차 전지나 MLCC 혹은 반도체와 관련 있는 부분과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보도되는 뉴스는 단순히 대형 기술주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IT주까지 불안 심리를 어떻게 보면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IT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냐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IT 내에서 우리나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술주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나 보면 인텔이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 7.7%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혹은 5G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앞서 보셨던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 혹은 테슬라나 애플과의 조정을 비하면 사실 절반 수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10% 넘는 20%에 가까운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들은 한 60%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IT 대형주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조정폭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테슬라나 애플 같은 종목들은 이미 7, 8월 달에 뭐 대부분 5, 6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정도가 그렇게 크게 시장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실제적으로 조정받는 부분과 우리 종목의 연관성과 조정의 폭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미국장이 휴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한 5%, 6%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시장은 그날 실제적으로 1% 내외의 아주 얕은 조정을 좀 받았었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날 아침에 굉장히 뉴스나 언론에서는 공포심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장이 좀 되었죠. 만약에 그때 포트를 좀 조정하거나 저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큰 폭의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랑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느낌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괴리감이 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분명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언론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매체에 대해서 혹은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발달된 부분, 유튜브라는 부분에서 증시와 관련된 얘기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필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우리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나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내 투자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충분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도 이제 노란톡에서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도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보시죠. 이 종목 삼성전자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LG화학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삼성전기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라는 공포심을 계속해서 가지는데 과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이냐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투자가 뭘로 이어지냐면 주도주를 매도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테마주에 접근하게 돼요. 주도주를 매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은 테마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주를 쥐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테마주로 가지 않죠. 주도주를 놓치면 자연스럽게 테마주로 가게 되고 물론 이제 테마주 거래를 잘 하시는 분이나 선별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왜 개인 투자가분들은 항상 시장에 엇박자를 탈까? 왜 주도주를 항상 놓치고 주도주를 순환매를 엇박자를 타고 결국에는 테마주로 몰려서 상당한 손실을 야기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되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꼭 그 틀을 그 연결고리의 틀을 어느 순간에는 끊어야 되는데 그 끊어야 되는 시점이 저는 시발점이 뭐냐고 본다면 바로 이 우리가 증시에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중심을 가지고 필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그럼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페이스북 조정을 받았고, 아마존 조정을 받았고, 테슬라 조정을 받았고, 애플 조정을 받았고. 그럼 이 종목들이 지금 왜 굉장히 각광을 받았냐라고 보면 당연히 코로나19 영향이에요. 코로나19라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뭔가라는 부분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저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그런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도 이 코로나19라는 부분에 함몰되어 있지만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19 시대 때 승승장구했던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면 뭔가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고 있냐? 우리는 지금 환자 수가 늘어났지만 미국은 잘 보시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7월 중순입니다. 7월 중순과 하순경에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확진자 수가 7만 명에 넘어가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커졌고 이 2차 팬데믹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환자 수는 3만 명대로 확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절반 정도로 확 줄어버렸죠. 그 부분이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는 부분은 물론 뭐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잘 지켜졌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시장은 이미 환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오늘 뭐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뭐 종교 선언을 했는데 미국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 수가 확연하게 줄고 있다는 부분이 좀 보이고 특히 잘 보시면 그동안 환자가 가장 크게 증가했던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를 보면 환자 수가 완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거죠.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럼 주도주가 어느 정도 좀 변화의 시기를 겪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완연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신규 환자 수가 7만 명대에서 이미 3만 명대로 줄었다. 그러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개별 이슈 종목 그동안 이 섹터들이 시장을 이끌고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확장이나 펀더멘탈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서서히 주도주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조정받는 종목들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언론에서 표현을 하자면 기술주,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던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개별적인 테마가 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볼 땐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뭉뚱그려서 IT 대형 기술주라고 표현을 하니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조정받는다, 삼성전기가 조정받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들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이 조정받는 거랑 삼성전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시장의 정확한 맥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이제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다시 들어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그 계기점은 백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연한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이 유동성 자산이 위험 자산 쪽으로 좀 더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뉴스와 관련된 부분, 실제 증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이 있을까? 그럼 뉴스가 잘못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물론 최근에는 워낙 인터넷 언론도 늘어났기 때문에 편협된 뉴스로 나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뉴스와 증시에 반영되는 이 현상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현실을 반영하고 증시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뭐냐면 뉴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 확진이라는 재확산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확산이 되면 어떠한 경우가 오냐라는 이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증시는 어떻습니까? 증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증시는 불안감이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하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2차 팬데믹도 1차 팬데믹처럼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가 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코로나보다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가는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지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이제 바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부분은 백신과 관련된 부분, 연준의 파월 의장의 금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달러 지금 인덱스를 보시면은 달러의 강세, 약세 흐름을 보신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나스닥 대형 기술주의 조정은 삼성전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냐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최근에 우리 시장은 8월 달에
굉장히 큰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천장을 높여가고 있을 때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한 8% 넘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2%가 넘는 가격 조정을 단기간에 크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의 과정을 좀 보신다면 스타트는 모건 스탠리의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에서 시작을 해서 연휴를 들어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이 마무리를 MSCI 리밸런싱이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했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신다면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은 우리 시장에 조정을 주기 위한 가장 주도 핵심주가 2차 전지주입니다. 여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조정을 주면 시장을 가격 조정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고,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하락이 증폭되었고, 여기서 MSCI 리밸런싱이라는 부분이 사상 초유의 금액이 나오면서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당시로는 상당히 아픈 조정의 과정이지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조정이 아름답게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상승이라는 것은 조정이라는 부분을 가져야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데, 에너지를 가장 응집된 부분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가격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상승 에너지가 커집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급락했을 때 상당히 단기간에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크게 이루어지면 상승의 에너지도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커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은 8월달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한 에너지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모아놨고, 이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인 여건만 맞으면 이제 발산할 수 있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권에서 완연하게 탈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장은 이 조정 이후에 완만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만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제가 볼 때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냐면 호숫가에 있는 오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말은 뭐냐면 수면 위는 굉장히 고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굉장히 물당구가 굉장히 심하게 처지는 요동의 시기라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곡이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곡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격 조정에 의한 변곡도 있지만 주도주가 바뀌는 시점도 우리가 변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제가 앞 시간에 패스트 트레이닝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투트랙 전략을 좀 쓸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기존의 펀더멘탈에 기인해서 이 펀더멘탈 자체가 확 좋아지는 섹터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섹터들은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죠. 5G나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굴곡을 주겠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2차 전지는 없던 곳에서 매출이 이만큼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굴곡은 있어도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5G를 추격되게 가지면, 2차 전지나 특히 5G가 가면 뭡니까? 일주일 상간으로 뭐가 따라간다? MLCC가 따라가는 거죠. KMW가 8월 말에 오르면 9월 초에는 삼성전기가 올라갑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죠. 순환매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이치고, 기술적인 순환매에서 관점에 보지 않더라도 5G에서 수요가 MLCC는 최대 한 4-5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5G 종목이 오르면 일주일 뒤에 2차전지,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그 MLCC 관계된 종목들이 오르면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혹은 다른 IT 섹터가 끼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 IT 섹터를 축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도 섹터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를 해 나가야 되죠. 다만 그동안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은 교체를 할 필요가 있고, 포톤의 비중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고, 이전의 기대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배, 3배의 기대치를 가졌다면 지금은 시장 상승률에서 조금 더 10%, 2% 높게 상승하는 정도로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IT 주주들은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국 시장의 변화를 본다면 우리도 반드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주도주들을 서서히 이번 포트에 편입을 좀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최근에 급등했던 기계 섹터라든지, 증권 종목, 증권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뭐 자동차 일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주도 섹터들을 서서히 이제 포트에 조금씩 넣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기존의 IT 섹터들은 핵심적인 섹터로 줄여 나가면서 경기 순환과 관련된 확장과 관련된 섹터들을 하나씩 끌어
섹터로 넣어서 주도 섹터를 포트를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 시장에서 야기된 조정은 이런 포트를 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을 본다면 제가 볼 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IT 대형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신 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마주에서 굉장히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일부는 주도 섹터를 지금 자금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언제 나오냐면 연말이나 연초에 나오겠죠. 제가 6월달 조정을 겪을 때 그때 당시에 얕은 조정이지만 이후에 결과가 7월, 8월 가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 주도주들은 대부분 50%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쥐고 있는 종목과 포트와 그렇지 않은 계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IT 섹터와 새로운 경기 확장과 관련된 섹터들을 섞어가는 분들은 반드시 이 연말이나 연초에 또다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지금 시장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잘 짚어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보도되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시장을 뒤덮어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절대 미국의 대형 기술주와 우리나라의 대형 기술주를 그렇게 억지로 관련 지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잠깐 하나 보면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폭락을 하는 시점부터 서서히 저점을 잡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인데, 삼성전자 차트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급등을 하면 조정을 받았고,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았는데, 정확히 보시면은 8월 달 미국의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온 시점부터 거기가 삼성전자의 저점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 쪽으로 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은 5G라든지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지금 3분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미국의 대형 나스닥 기술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삼성전자, 5G의 KMW, MLCC의 삼성전기 전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미국의 그런 조정이 우리 시장과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좀 유동성적으로 같은 움직임이 나올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확연하게 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역시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차트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내용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5G나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이 견인하고 있다는 부분은 내용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매트릭스, 증시 매트릭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실질적으로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부분을 좀 냉정하게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지금 현재 대형 기술주라고 불려지는 종목들의 조정은 7, 8월 상승에 비하면 상당히 얕은 조정일 뿐만 아니라 그 종목들이 기술주라기보다는 코로나19 시대에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 있던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아니면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들과 연관돼서 우리 시장의 조정을 찾는다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KMW가 아니고 카카오나 네이버를 오히려 더 조정권에 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증시 매트릭스와 관련되어 있는 증시 엿보기와 함께 실전 투자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 강의 프로그램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매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로 멘탈적인 부분이나 혹은 다른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 위주로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 기술적 분석의 함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노란톡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기술적 분석 잘 하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되나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술지표라고 하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거죠. 캔들이나 거래량이 나타나는 주지표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동평균선, MACD, 뭐 CCI 같은 보조지표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행을 했던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동평균 채널, 일목균형표 같은 가격 지표가 있죠. 보통은 이제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여기에 뭐 각각 다른 책을 구비를 해서 읽고 만약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마스터를 하려고 하면 뭐 책을 한 10권 정도 봐도 다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전 팁에서 활용할까라는 부분을 보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노란통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좀 보이나요?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종목을 실전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KMW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인데 우리가 실전에서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1차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제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고점 돌파 시도를 이제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꺾여 내려오면 상당한 이제 불안감을 가지는 거죠. 여기서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KMW 왜 이렇게 내려가나요? 8부지 끝났나요? 이게 어디까지 하나가냐요? 라고 말했을 때 다시 이제 뭐냐면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직전 고점에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영망치 형태의 음봉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고점에서 영망치 형태면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쌍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쌍봉으로 읽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봉으로 나와서 이 종목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읽어달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조금 어설프게 하면 딱 당하기 좋은 패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생각보다 우리가 상당히 함정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망치형이 모른다, 직전 고점에서의 넘어가지 못한다는 이중 고점을 모른다. 자,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오히려 저런 곳에서 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저런 곳에서 매도를 많이 하게 되고 상당 부분 매도가 바로 이어지지만 오히려 이제 저런 종목들은 바로 뒤에 이어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외국계에서 국내에서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제 운용을 해봤는데 이 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본인이 상승시키고자 하는 종목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매수세를 떨쳐낼까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고점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전보다는 오히려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전과 다르게 개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기술적 분석 공부를 대부분 80, 90%가 차트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차트에 집착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매집하거나 물량을 넘기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뭐냐면 이중 고점의 형태, 고점에서 영망치 형태, 이평을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개인들은 무서워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량을 전부 매집할 수 있고, 역으로 반대로 계속해서 이평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좋아하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평에 닿을 때마다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넘기면 개인들이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어설프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된다라는 거죠. 비슷한 종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오늘 며칠 동안 움직임을 보면서 상당히 의외의 상승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 사실 삼성전기가 그동안 5G와 계속해서 연동이 되면서 시차를 두고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주도주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보시면은 지난 7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전 행보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때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랫동안 삼성전기를 저도 보유를 했었는데 상당 기간 행보를 하고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기 이제 가나요? 이제 정말 이제 시대가 왔나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죠. 꼬꾸라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뭡니까? 이제 공포심이 좀 들어오는 거죠. 14만 원대 있던 종목이 12만 원대까지 내려앉으니까 뭡니까? 삼성전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냐? 왜 내려가나요? 삼성전기가 과연 앞으로 좋아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다면 2차 전지와 5G가 간다면 삼성전기는 무조건 갑니다. MLCC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뉴스에 나왔죠. 근데 한두 달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좀 확대해서 보면 어떤 부분을 보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저점을 형성하고, 잘 보면 이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이 부분을 조금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삼성전기도 앞에 보셨던 KMW처럼 똑같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직전 고점에서 이평의 저항을 받으면서 PPT 화면을 보시면은 옆꼬리 영망치 형태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냐면 이평의 저항을 받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영망치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부심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나서 보면 뭐냐면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앞에서 보셨던 KMW와 똑같은 모습인데, 결국에는 KMW와 같이 보셨던 대로 페인팅의 영망치 형태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보냐면, 주가는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상당히 신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 페인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인팅으로 활용되는 구간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사실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 노력을 들여서 봐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차트의 이면을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차트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도 똑같이 뭐냐, 매트릭스라는 게 돼. 처음에 이평을 놓고 캔들을 놓고 거래량을 놓고 보면 똑같이 보여도 점점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 그 이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보통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뭐냐면 고3과 같은 시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보통 3학년 때 평생에 할 공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고3 같은 시기를 한 10년 정도 보내면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고3처럼 10년간 차트만 연구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니라면 가능하면 안 하셔도 된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신다면 이런 이면까지 꼭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어떤 분이냐면 기술적 분석에 너무 맹신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기술적 분석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기술적 분석에 맹신되어 있다 보면 차트 본연의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차트가 원래 우리한테 주는 본연의 가치는 뭐냐면
차트로 어떤 그 종목의 시세를 판단하거나 혹은 그 종목의 미래를 판단하거나 혹은 그 종목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끝내놨을 때, 그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다 알고 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진입을 하기 위한 타이밍을 잡거나 청산을 하기 위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지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을 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일단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동평균선 혹은 뭐 MACD, CCI 요 현상만 가지고 주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거래량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한다든지 혹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MACD라든지 추세를 나타내는 CCI 혹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스토캐스틱 같은 부분을 좀 섞어서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KMW와 삼성전기라는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굉장히 차트를 잠깐 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부분은 어렵지 않다라는 사람과 어렵다라는 부분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에 대한 펀더멘트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종목은 지금 MLCC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모멘텀이 있고 이 MLCC는 어디서 수요가 창출되냐면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혹은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카라든지 혹은 5G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5G 장비 수출 계약이 늘어나서 5G 매출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MLCC 매출은 한 7, 80% 정도 같이 따라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종목은 흔들릴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지금 5G는 상반기에 모든 발주가 하반기로 지금 미뤄져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삼성전자 어제 오늘 관련된 부분에서 8조 정도 발주가 나왔지만 그건 미국 발주의 일부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만 발주 나옵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호주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반기에 미뤄졌던 발주가 후반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런 하락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 분석에 몰입하는 사람은 이 하락이 너무너무 겁난다는 거죠. 그러면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상승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고 펀더멘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들은 뭡니까?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지점에서 손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저 상승을 기다릴 수가 있지만 기술적 분석에 차트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직전 저점을 이탈할 때 결국엔 손절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이나 혹은 기술적 분석을 같이 융합시킬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 없이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 차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 유행에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가격 지표 볼린저 밴드나 뭐 일목 균일표 같은 가격 지표가 굉장히 유행했죠. 그쪽으로 또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냐면 CCI나 MACD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좀 컸죠. 그럼 거기에 또 따라가고 이렇게 지표를 여러 가지로 따라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이동평균선이면 이동평균선 혹은 MACD면 MACD 하나를 1년, 2년 동안 깊게 파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하나 제대로 아는 게 MACD나 CCI나 볼린저 밴드 여러 개 아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너무 넓게 공부하지 말고 깊게 공부하자라는 거죠. 그냥 방향을 딱 두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조금 스타일이 느긋해. 한번 종목을 사면 웬만하면 잘 팔지 않고 그 종목 시세가 끝까지 날 때까지 견딜 수 있다는 사람은 추세 지표와 관련된 MACD라든지 이동평균선 같은 추세 지표와 관련된 부분만 하나를 깊게 파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가지 못해. 단기적인 거래에 좀 더 능숙하고 혹은
테마주라든지 단기 급등주 위주로 거래를 해라는 분들은 변동성 지표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이라든지 혹은 CCI는 추세 지표지만 CCI 교차를 이용한 변동성 지표 활용과 같은 변동성 지표와 관련된 부분만 하나를 깊게 파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만 깊게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첫 시간인데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면, 앞쪽은 증시 매트릭스, 증시의 이면을 보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실전 투자 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섞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시간이라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적응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달을 좀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정보와 이 정보들이 우리가 느끼는 체감과 실제로 그 정보들이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부분. 그 괴리감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조금 더 증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 과연 페이스북 조정이 삼성전자 조정과 연관성이 있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이번 한 시간 동안 그래도 좀 더 보람된 정보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청취해 주신 모든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